임대차법 시행된 지 이제 2주 됐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전체가 다 감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기사가 이런 게 있어요. 요겁니다. 전세 매물 감소, 중저가 아파트가 더 심하다. 신혼부부 등 타격. 방금 연장선상인데 지금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임대차법 시행 전후 서울 전세 매물 감소율입니다. 임대차법 시행된 지 이제 2주 됐거든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간은 7월 29일서부터 8월 13일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인데, 요 기간 동안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그 전세 매물 감소하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감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거의 18.7%가 감소를 했고, 특히나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저가 아파트가 더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외곽 쪽에 있는 거, 이게 중심부들은 다 평균 미만이잖아요. 그죠? 중심부는 다 평균 미만인데 외곽에 있는 것들, 도봉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은평구라든가 중랑구라든가 강서라든가 구로,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죠. 이거 다 서울 외곽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중심부에 있는 것들은 평균 이상 가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타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아마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차라리 뭐 서초나 강남 이런 쪽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전세 세입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만 지역을 옮기게 되더라도 뭐 조금 올라간 금액에 구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외곽에 있는 데서는 여기서 집을 못 구하면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더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거는 충분히 예상됐던 바고, 아마 정부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싶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뭐 정부의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쪽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한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전세가의 혼란이 몇 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이다라고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몇 개월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금 공급 자체가 없는 거죠. 예. 전세 공급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공급이 지금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죠. 예,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게 되니까, 왜냐면 청약 대기 수요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은 청약 대기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게 되는 거고, 그죠? 청약해서 사전 청약 당첨됐어요. 몇 년 뒤면 우리 집이 생겨. 집을 삽니까? 안 사죠. 다 전세로 돌아가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뭐 굉장히 그 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하튼 간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공급도 똑같이 수요에 맞춰서 올려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공급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신축 공급을 하는 것과 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죠. 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되려면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 빼고 나머지 것들을 전세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무서워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대부분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낸 사람들은 5% 임대차 3법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세를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 2년 연장 카드를 꺼내들면 임대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시장에 있는 매물들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서울에서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사업장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매물이 출현하는 건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빠르게 진행이 못 되고 있죠. 이거는 당분간 이런 스탠스가 유지가 될 거니까 공급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카드는 뭐냐면 정부가 직접 개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직접 개발해 줄 거는 서울에는 솔직히 없잖아요. 뭐 지금 정책 내놓은 것 중에서는 기존의 유휴부지라든가 국공유지 같은 걸 일부 하는데 사실은 조족지열인 거고, 그나마 땅이 남아있는 경기도권에서는 이제 3기 신도시다 뭐다 하는데, 그거는 실질적인 입주까지는 편차가 상당하죠. 빨라야 5년 정도 뒤에 입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당장 대책이 시행되고 나서 2주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의 전세 그 거래 매물이 떨어지고 있는 판국에 공급은 안 되고, 실질은 민간 공급
공적 공급 다 안 된 상태에서 시장 공급까지 안 되는 상황이니 전세가 몇 개월 만에 안정을 찾는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세가를 흔들 위험성이 있는 거고, 그죠?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건 불을 보듯 뻔한데,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일단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거죠. 그죠? 유주택자 있는 분들 자기 집 들어가면 되죠. 전세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럼 현재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기조, 부동산 정책 기조인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도 조금 안 맞지 않는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반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당장에 아마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러신가 본데, 우리가 2 플러스 2년 4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4년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플러스 2년이니까 뭐 빠른 분들은 뭐 다다음 달에 재계약이다. 그러면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죠? 길어야 4년인 거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뒤면은 전세에 대한 폭등이 우려가 있는 건데, 3년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2023년 8월이게 되면 그때까지 신규 대규모 공급이 될 수 있는 현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 1차적 타격을 받는 것이 무주택자분들 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들이고, 뭐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기존 세입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세입자가 타격이 좀 늦게 받는다. 2년을 보장받았으니까 늦게 받는 거지 타격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당장 타격받는 거는 신규로 집을 구하려는 대표적인 신혼부부 수요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들이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를 또 흔들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세가 너무 계속 비싸, 물량도 없어. 그렇죠? 그럼 월세 가게 되면, 월세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집을 어떻게 구합니까? 절약을 할 수가 없는데, 저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어떻게든 해보려는 수요가 쏠리게 되고, 그게 또 집값을 자극시킬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작아지게 되면서 또 갭 투자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여기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이쪽에 또 규제를 가하고, 약간 두더지 잡기 식으로 요거 때리면 요게 올라가고, 요거 때리면 요거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또 풀어서 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적인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고, 시장은 계속 왜곡되면서 거래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경제활동도 되는 거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뭔가에 좀 파생되는 유발 생산성이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없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좀 전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항공업계라든가 여행업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비행기 탑니까? 해외 갑니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지금 돼버린 이런 형태의 부동산 시장이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GDP 성장 같은 거 늘릴 때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건설 경기부터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와 GDP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유령 도시가 만들고 뭐 엄청나게 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짓는 이유들이 GDP 성장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게 뭐 좋은 정책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만큼 건설 경기 거래량 활성화는 경제 성장에 활력을 주는 요소인데, 그게 지금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당장은 신혼부부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무주택자 분들, 그리고 부동산 전체적으로 관련자 모두에게 지금 좀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빨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대단하죠? 예. 다 두 자릿수예요. 금천구 요거 하나 빼놓고는 다 두 자릿수로 지금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거고, 반전세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몇 달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지 않는 이상 전세가 상승은 계속될 것이고,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돌아가는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되지 금방 정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 59주 연속 상승인데요. 며칠 뒤면은 60주 상승 기사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 61주 상승 기사 보실 겁니다. 당분간은 계속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억 원 대 6억 3천만 원.
같은 아파트 값인데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하는데 매매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고 전세 가격이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생겼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단지와 면적이 모두 똑같지만 수억 원 차이가 난다. 임대차법 가격 왜곡 현실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최근에는 매매가 상승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이 임대차, 특히 전세 가격의 상승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전세 현황이 지금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2%포인트 올랐다고 하는데 10% 미만이었다가 지금 12%, 13%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향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11억 원대 6억 3천만 원이라고 되면서 입주 2년을 앞둔 송파구 가락동 대단지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한 10,000세대 가까이 되는 9,700세대가 되는 현존하는 최고의 단지가 이제 헬리오시티인데요. 자, 그래서 인근 A공인 대표는 9,510가구가 넘는데 84제곱 우리 33평 아파트입니다. 33평 전세 매물은 5개 정도뿐이다. 그리고 4억 원 이상 싸게 재계약하는 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용 아시겠지만 임대차법이 지금 시행됐지 않습니까? 8월 4일 국회 통과하면서 시행되게 되면서 2+2년에서 이제 4년 동안은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약하는 시점이 도래를 했는데 재계약을 할때 초기에는 이제 2년 전에 입주했으니까 입주 때는 전세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싸게 형성되다가 점점점 높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높게 받은 것도 있는 반면에 좀 싸게 일찍 좀 놓고 잔금 치르고 하려는 분들은 좀 싸게 놨다가 다음번에 놀려야지 했는데 느닷없이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낮은 금액에서 못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거는 11억 원의 매물이 있고 어떤 건 6억 3천인데 이게 그 다음번에 2년 뒤에 갱신할 때 6억 3천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왜냐면 5% 제한이 있으니까. 그럼 이 5% 제한에서 6억 3천이면 대략 뭐 3천만 원 정도? 그럼 6억 6천만 원 정도까지가 한계다 보니까 11억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전세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그럴 바에는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지는 난 이 전세는 억울해서 못하겠다. 반전세로 바꾸든지 아니면 월세로 바꾸든지 하겠다. 이런 식의 행태가 많이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네이버 부동산 기준 77건이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중복 물건으로 실제 매물은 적다는 게 현기 중개업체 전화. 이게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두 번만 전화해봤으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그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론자 분 중에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맨날 없다고 하느냐 라는 기준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많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이 뭐 한 100건 있으면 물건 되게 많네 라고 하지만 실제 전화해보게 되면 이거 10%도 안 됩니다. 10건도 안 됩니다. 그죠? 대부분 중복 매물이죠. 왜냐면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아파트 단지별로 최소 10개에서 뭐 30개까지 넘게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헬리오시티는 50개도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매물을 갖다가 한 부동산에서 올리기만 하더라도 수십 개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있는 매물이 전부 다 허위 매물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중복된 매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건 있다가도 10%도 채 안 되는 매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 전화해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되게 물건 많네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하락론 유튜버 분들이 있는데 전혀 잘못된 얘기고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한 거죠. 여하튼 간에 지금 이렇게 물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만세대에 육박하는 단지에서 전세가 5개 내외다?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6억 원 지금 84단지 2년 전 대부분 6억 원 전후에서 계약을 해 5% 올려받더라도 보증금 인상분 3천만 원에 불과한데 그럼 실제로는 임대차 3법에 적용 안 받는 뭐 주임사 같은 거 등록 안 하신 분들은 10억을 넘게 해도 지금 계약이 체결되고 마당에 6억 원 내외에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집주인들은 그냥 내가 들어갈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거고 그렇다면 신규로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 문의도 꾸준히 있는 편인데 특히나 가을 이사철이 되게 되면 더 많아질 텐데 이때는 심각한 전세난이 겪게 될까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